XSFM입니다. PODERA 사계절을 6번 견뎌낸 인증받은 토양에서 자란 진짜 산삼. 집에서 편안하게 심봤다. 산양산삼 산앤삼. 홍정수 씨의 사연. 공부노동자이자 음악노동자예요. 안녕하세요. XSFM 임직원 여러분. 늘 XSFM의 콘텐츠를 즐겨 소비하는 애청자 작곡가 홍정수입니다. 요파쇼들의 클리셰. 왜 나에겐 크게 좋게 되는 일이 없는가? 왠지 아세요? 교수거든요. 아, 무슨 소리예요. 교수가 얼마나 좋게 되는 일이 많은데. 그럴까? 교수 특집을 한번 해야겠구만. 그런가? 예. 공부노동자 여러분들 중에 테뉴어가 있으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되게 우습게 보잖아요. 사연 보내주세요. 네. 를 생각하자마자 아주 큰 좋게됨이 생겨 사연을 남깁니다. 아, 물론 실용음악과는 테뉴어가 좀 드물긴 합니다만. 아, 그래요? 좀 짜더라고요. 네. 저는 서울에 있는 땡땡땡땡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월 중순은 각 예체능과의 실기시험이 있는 기간입니다. 아, 피말리는 시즌이죠. 아, 이게 입시인 거죠? 입시입니다. 네.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기상해 학교로 출근하면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서부지법을 습격한 극우 무리들에 대한 뉴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때 보내셨구나. 네. 차에서 들으면서 와, 저런 미친 진상들이 내 주위에 없어서 큰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업계에 잠깐 발을 담가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쟤네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음악하는 애들 중에 되게 많습니다. 교수님 아시면서 그러실까? 네. 하긴 교수한테 티를 안 내나? 그렇죠. 교수한테 얘기 안 하죠. 내가 극우다. 으아! 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네, 학생에 대해 가장 모르는 게 교수죠. 그건 그래요. 오전 9시부터 실기시험은 시작되었고 별탈 없이 괄호 재미없이 괄호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실음과 교수가 왜 이런 재미없이를 강조하는지 알아요. 네. 실기 볼 때 제일 힘든 건 교수입니다. 그래요? 채점 기준이 까먹어집니다. 보다 보면. 아, 그렇겠네.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채점자 입장에선 다 못하는 걸로 보여요. 뭐 그렇겠죠. 예. 네. 잘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 19에.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필기시험처럼 이렇게 기록이 남아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흘러가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탄핵 심판 나오면 윤석열처럼 되는 거예요. 꾸벅. 그것도 뭐 한두 명 보는 것도 아닐 텐데. 네. 아,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실기 볼 때 밥 안 먹는다고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 주변의 교수님 중에는. 조는 게 싫어서. 졸면 학생이 기억한 다음에 부모한테 꼰질러서 총장한테 간다. 나한테 안 가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올해는 입시장에서 햇님짓 하는 애들이 없구만 하면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점심 식사 후 오후 입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2시 졸음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입시생들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드디어 오늘의 메인 이벤터 입시생이 입장을 했습니다. 햇님 장르군요. 시뻘건 자켓을 입은 입시생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만 밝게 인사하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 노래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앞에 몇 소절 들으니 미안하지만 너도 탈락인 것 같아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삑 하는 피드백이 발생했습니다. 이 친구가 노래는 부족했지만 성량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제 의자 뒤쪽에 있는 믹서로 가서 마이크 음량을 줄였습니다. 괄호 자리 배치를 참고하시라고 그림을 첨부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림이고 이게 그 마이크를 잡는 방법을 잘못하면 기본적으로 뭐 피드백이 삑 하고 난다거나 그리고 인풋이 목소리가 겁나 우렁찼는데 그걸 못 맞췄을 때 믹서에서 그럴 때 피드백이 이상한 게 발생을 하죠. 삑 하고. 보통 노래방에서는 그 스피커 근처에서 마이크를 대면 노래방 많이 가본 사람은 그걸 알죠. 그리고 노래가 끝난 뒤 저는 미안한데 중간에 피드백이 발생했어요. 노래할 때 불편했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라고 했고 그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준비한 게 있으면 다른 걸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괄호 보통 실음과 보컬 실기 시험에서는 가망성이 없으면 준비한 입시곡 한 곡만 듣는데 이번에는 우리 쪽 잘못이니까 준비한 걸 다 들어주겠다고 나름 배려한 겁니다. 괄호 그렇게 입시생은 두 번째 곡도 역시나 모자란 가창을 들려주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고 입시생은 쿨하게 퇴장했습니다. 그렇게 입시심사장에 있던 누구도 후에 있을 태풍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은근 공통점 같기도 한 게 네. 진상이 첫날은 티를 안 내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날은 그냥 가셨다라는 아니, 근데 증언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뭐 굳이 진상의 입장에서 또 이해를 해보자면 이제 그런 분들 있죠. 아, 나 아까 왜 그 대응 못했을까? 집에 가서 이불을 차다가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야, 너 이렇게 대응했어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럼 그때 이제 이불을 박차면서 그래 결심했어. 요런 순서가 좀 텀을 주는 건 있겠죠. 오후 5시 오늘 실기시험이 모두 끝났고 교수님들이 모두 집으로 갔습니다. 내일도 아침 일찍 심사를 해야 하니까요. 저는 집이 일산이라 얼른 차로 가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운전 중에 학과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학과장님. 홍 교수님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문학인이 말해주신 대로 네. 집에 가서 네. 이불을 차다가 엄마한테 말했죠. 높은 확률. 학과장님은 저보다 연배도 높으시고 임용일은 한 10년 빠르시지만 매우 온화한 분으로 그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아, 홍 교수님 무슨 일입니까? 아, 톤이 좀 달랐군요. 예. 네. 톤만 듣고도 이건 뭔가 매우 크게 좋게 됐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라고 되물었지만 감이 왔습니다. 그렇죠. 알고 물을 때가 있죠. 아까 그 입시생이 뭔가 했구나. 이게 정말 딱 뭔가 톤 이상의 뭔가 오늘 무슨 일이 생겼어 하면은 딱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겪었던 것 중에 딱 하나. 맞아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 네, 그렇습니다. 그 입시생은 진정한 민원인이었습니다. 피드백 소리 때문에 내가 노래에 집중을 못했으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라고 입학처를 찾아간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렇겠지만 민원이라는 걸 세상 제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입학처는 원하면 실기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하겠다. 원하면 입시 전용료를 돌려주겠다. 이건 소용없고요. 실기시험장과 심사위원을 바꿔주겠다. 등등의 제안을 했지만 민원인 무슨 소리냐? 전용료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오늘 기분 상한 거, 시간 버린 거에 대한 건 누가 책임지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다 신고하고 소송 걸겠다. 라고 책상을 치며 으름장을 놨다는 겁니다. 입시생. 가운데 앉아있던 아저씨가 나 노래하는데 중간에 일어나서 더 노래하기 힘들게 만들고 그 인간 고소할 거야! 라고도 소리를 쳤답니다. 이게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나 봐요. 민원대학교.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뭔가 패턴이 동일한가요? 예.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줄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기분 상한 것과 시간 버린 것을 배상하라. 소송하겠다. 소비자 보호원에 가겠다. 등등의 표현이 기준인 것처럼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그러고도 무려 2시간 동안 입학처 직원들을 하인 다루듯이 19살짜리가?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진상을 피우고 욕을 시전하더니 자신이 화를 내서 목이 아프니까 내일 다른 시험에도 지장을 줄 것 같으니 책임지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이거 소송하려면 어떻게 하냐며 묻더랍니다. 그 얘기를 운전하면서 학과장님께 전화로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게 소송거리가 되나?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불편했음을 인정했고 다시 기회를 줬는데 아니 왜 입학처는 그렇게 입시생에게 저자세지? 그건 이제 그 자리에 홍정수 씨가 없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조직에 많이 또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에게 저자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고자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에게 저자세로 어떤 응대가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응대하는 사람이 야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토스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할 때 저자세가 나옵니다. 와 우리의 직장생활 보감. 네. 이게 정답이죠. 이거 내 일 아니다. 그냥 적당히 응대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담당 입시 교수가 다 떠안을 문제내라고 튕긴 겁니다. 우리가 크게 잘못한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할수록 저도 화가 났지만 저 또한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매우 저자세인 목소리로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제 얘기를 들으신 학과장님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셨는지 학과장님. 아 그럼 뭐 큰 문제는 없겠네요. 제가 알아서 잘 마무리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한 사실이지만 학과장님은 집에 가셨다가 다시 불려나와서 처장님으로부터 취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학생처장이 학과장을 부를 일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다 저거예요. 아주 정말 냉정한 얘기입니다. 이건 각각의 장들이 이거 나까지 안 오게 좀 끊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순간인 거죠.
거기서 마무리 안 돼? 그럼 내가 더 신경 쓸 거 없는 거지? 요거 단도리만 치고 난 간다? 내일 실기시험 후 오후 5시에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이 글을 쓰는 동안 카톡이 왔습니다. 아, 누구한테 몰아줄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담당자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되게 사실은 뭐, 누군가를 뭐 정직을 매기거나 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제 빠꼼합니다. 20, 30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 누구 피해 볼 일 절대 아니야. 그래서 면책이 생겨요. 마음속에. 이거 쟤한테 넘겨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잠깐 귀찮은 거 정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귀찮은 공을 누구에게 토스할까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대책회의를 하겠다고 이 글을 쓰는 동안 카톡이 왔습니다. 저 내일 어떡해요? 아, 내일 오전에 윤석열 뉴스 큰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하여간 뮤지션들은 늙어도 철이 안 듭니다. 이거는 정말 유치원생 마인드예요. 그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네. 똑같은 구조죠. 개몽당할 뿐이에요. 그래도 대책회의는 하겠죠? 이상 크게 좋게 된 요파쇼였습니다. PS. 다른 교수님과 통화를 해보니 과거에는 뒤에 앉은 보조인원이 크게 하품을 했다는 이유로 난리를 쳤던 입시생도 있었다고 걱정 말라 하십니다. 뮤지션에게 사회생활은 역시 힘들어요. 사회인에게도 사회생활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회의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1시간, 2시간을 떠들어야 되나라는 답답함을 안고 그 얘기를 또 누군가에게 야 내가 그런 회의 가서 이런 얘기 해야겠냐? 한숨을 쉬면서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답도 없어요. 이 회의에. 음악이 업인 사람들 중에 제일 일반인의 사회생활의 심정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는 사람이 네. 저는 음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또 입시 음악 학원 선생님들하고는 또 입장이 다릅니다. 네. 그분들은 뭐랄까 한국 사교육이라는 좀 특수한 사회에 들어가 오히려 그쪽의 비중이 더 크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실용과 선생님들은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걸로, 이런 학생과 이런 학부모 많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뭔가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 뮤지션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치보다 훨씬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대화하는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뮤지션 사회생활 이야기 다뤄보았습니다. 그래도 뭐 교수님께서 너른 마음으로 또 이해를 해주셔야 좀 마음이 편한 것도 있는 게. 그럴까요? 네. 아니 뭐 또 와. 네. 아니 다시는 안 오겠죠.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높은 랜덤 확률로 저런 비슷한 학생이 매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기를 막기보다 이제 다른 쪽으로 잘 트는 게 현명한 치수라고 하잖아요. 막으면 언젠가 뚝이 무너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고객 응대의 책임이 교수한테 있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소위 참 좋은 얘기 하네요. 저는 입시장에 들어온 친구의 평가를 하는 거지 실제로 이 친구가 무슨 고객의 소리를 던진다거나 하는 건 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현실적이라 혐오스러워. 아니 그리고 다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란 걸 다 알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 현명한 그 얘기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겁니다. 고소를 하면 오히려 고소를 하는 게 교수님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조직에선 네. 고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교수가 맞고소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야말로 학교 행정이 처리하게 되겠죠. 법무팀이 해줍니다. 네. 네. 그럴 땐 차라리 고소를 잘 받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법을 몰라요. 아무래도 홍정수 씨는 문학인은 훨씬 고마울 것 같아요. 문학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치졸해질지언정 홍정수 씨 삽니다. 100% 삽니다. 네. 아니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네. 네. 입시철 버티느라 수고하셨고 전 세계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공부노동자 겸 선생님 여러분, 네, 신학기에 정신 나간 학생들 잘 수비하시고. 아니 그리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입시 한방 때문에. 그럼 사람이 날카로워지면 또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희망도 봐요. 이 친구가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또 집에 가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네. 네. 내가 미쳤지. 학교에서 이게 무슨 개 난리를 치고 다시는 난 이제 이 학교는 못 가겠네?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엄마나 아빠가 다 잡아줄 겁니다. 아니야, 같이 지랄해. 엄마 아빠가 왜냐하면 문제입니다. 진상 민원인은 가풍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역으로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 얘기 가끔 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교양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왜 미쳤지 이런 애도 있을 그런 수 있다는 애들도 거야? 있고. 네. 저는 가끔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되게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렇대요. 근데 아들이 굉장히 침착하고 대응을 참 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니 야 너는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대응하니? 그랬더니 아빠를 보면서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죠. 어찌 개 같은 아비에게서 곰 같은 아들이 나네. 그러니까 야 대단하네 너는. 너야말로 진정한 인격자다. 네. 그런 얘기도 가끔 하는데 가풍이란 게 때로는 역으로도 갑니다. 역으로 가네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